예, 특히 이제 우리 5.18에 함대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그 주제로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음모 탈취 사건, 예, 5.18 때 음모 탈취 사건, 이것이 굉장히 이 5.18의 한 획을 끊는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제 이 5.18에 대해서 음모 탈취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4단이 신군부의 전위부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네네. 24단은 광주로 출동하기 2, 3년 전에 네. 연천에 주둔했었을 때 대대장이 암호병을 들고 월북을 한 부대입니다. 네. 그런 전력이 있어가지고 연천에서 5사단인가 8사단하고 교체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광주로 출동을 하는데 또 음모를 분실합니다. 그런데 음모라는 거는 아무나 장교라고 막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음모는 음모책이 소책자로 있는데, 그렇죠. 그 음모책을 넣고 있는 음모낭이라는 보급품이죠. 군대에서 말하는 음모낭. 네네. 음모책을 보관하는 음모낭을 음모병이 몸에 꼭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다 놓고 다니고 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딜 가도 음모낭을 꼭 착용을 해야 되고 붙들어 매는 거죠. 그리고 그 음모낭에 음모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24단이 출동한 14대 차량 중에 음모를 갖다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음모가 분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실이 아니라 같이 뺏긴 거죠. 네. 그래서 그 후로는 21일 날 오전 8시 10분부터 연고대생 300명이 기습을 했으니까 그 기습이 끝난 시간이 9시경입니다. 네. 그때부터는 연고대생들도 전교사의 통신을 다 해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1일 9시부터 네. 광주 도청이 수복되는 네. 27일 오전까지 전교사나 24단 공수부대의 모든 통신 내용을 연고대생 600명이 같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그렇군요. 예. 바로 21일 저녁에 11여단이 철수 명령을 받고 철수를 할 때 11여단장과 참모들이 우리는 어디로 간다, 이런 교신을 하는 것을 감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단장이 조선대학교 뒷산에 있는 미군 레이더 기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감청을 해가지고 연고대생들을 미리 거기를 보내놓은 겁니다. 예. 그거를 11여단장은 모르고 참모들하고 같이 미군 레이더 기지로 가다가 레이더 기지 입구에서 체포되죠. 예. 그래가지고 죽일지 살릴지 이런 갈림길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로 청죽회 장군, 예. 이종찬 씨죠. 이종찬 씨. 청죽회. 네. 이종찬 씨가 바로 5월 5월 17일 날 네.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네. 김대중이를 체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종찬 씨가. 이종찬이가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네. 김대중 체포 취조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종찬 씨가 나중에 그 김대중 체포.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네. 이종찬 씨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어허. 위원장을 하고 첫 번째 국정원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종찬 씨가 김대중을 체포를 했는데도 어떻게 김대중이가 이제 이종찬을 갖다가 인수위원장으로 시켜줬죠? 바로 청죽회라는 조직이 네. 하나회와 대적하는, 네. 육군사관학교에서 하나회와 대적하는 네. 서울과 이북 출신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예. 사실은 서울과 이북 출신만 아니라 네. 내부적으로 다른
뭐 조직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주회 회원들 하고 특별히 관련되는 이런 회원들이 있는 그런 조직이죠. 네. 그래서 김대중의 국정원장이 첫째가 이종찬 청주회 회원입니다. 네. 둘째가 천용택 청주회 회원입니다. 셋째가 임동원 청주회 회원들이면서 이 세 사람들이 전부 다 모사드에 유학을 갔다 오는 사람들입니다. 모사드. 네, 이스라엘 모사드. 그러니까 네. 머리가 하나회 장군들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머리 네, 구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장군의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이거 나도 딱 큰일 나겠다. 털어줘라. 이런 지시를 암암리에 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최웅 장군이 그 생사의 기로에서 바로 빤스만 입혀갖고 네. 공수부대 장군 군복, 권총, 베레 뭐 다 뺏기고 참모들도 다 뺏기고 빤스만 입혀서 석방이 돼가지고 아, 네. 레이더 기지로 올라가가지고 네. I'm General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참 그 안타까운 그게 현실입니다. 바로 그 보고가 됐으면은 네. 음호를 교체하면 됩니다. 맞아. 근데 음호 교체를 안 하고 네. 수목작전까지 갔기 때문에 네. 11여단 기습사건 네. 이런 것들도 상황실에 전화만 한 통화 하면은 그거 시민군 아니고 11여단 맞아 이렇게 확인이 그럼요. 순식간에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11여단이 기동을 하면서 계속 무전 연락을 하는 거를 같이 들은 겁니다. 네. 연고대생 600명이. 그러면서 11여단이 통과하는 지점에다가 시민군들 몇 명씩 놔둬가지고 A 지점에서는 M1 소총 한 정 주고 실탄 5발, 네. B 지점에서는 칼빈총 하나 주고 실탄 3발, C 지점에서는 다시 M1에 2발 이런 식으로 사격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매복해에 있는 대대장과 그다음에 괴소령, 그다음에 대위 이 사람들은 총소리를 듣고 어디를 통과한다. 아 이번에 칼빈 총소리가 3발 났으니까 어디쯤 오는구나. 이거를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치밀하게 작전을 짜놓고 예를 들면은 문병소 중사가 유튜브 상에서 증언할 때는 자기가 보는 방향 전방만 이야기를 하지만 네. 뒤집어서 보면은 괴소령과 교도대 대대장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네. 공수부대를. 예. 그러니까 어디서 꺾어지고 다 보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오는 거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괴소령이 먼저 가서 안내 장교를 뒤로 보내니까 바로 교도대대 중령하고 괴소령은 서로 작전을 같이 짜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겁니다. 아, 예. 제가 이제 내려가지고 저 앞에서부터 저 뒤까지 막 구분을 해서 막 확인을 합니다. 근데 출발할 때 소령 한 명과 중대위가 지우는 안내 장교가 10분의 1명이 왔습니다. 소령 한 명에 중위 대위가 10명 왔어요. 그러면 누가 기업을 다른 건 모르겠고 그리고 각자가 집차에다가 안내를 맡았어요. 그리고 가니까 이동을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하니까 예. 팀별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딱딱 중간에 이제 10명이 이렇게 대대별로 이제 몇 명씩 일하고 제일 선탁자 소령이 제일 앞에 갔어요. 그런데 그 5인 사격이 아니고 작전에 휘말린 그 위치에 갔을 때는 운전병이 따라 있는 소령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확인하고 저희 대장한테 후자 와가지고 대장이 달려가가지고 안 됩니다. 차다 전부 다 치아라. 안 된다. 왜 소령이 둘이 가 있다. 소령 하나는 저 뒤에 있고 한 사람이 앞에 깃발 타고 집차 타고 있다. 대단하네. 그걸 알아냈구나. 그걸 지켜갖고 저희 대장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선두차라는 거는 지금 출발해요. 출발 신호 나왔거든. 다 출발하는데 나는 우리 대형 옆에
그래서 대한민국 야 이거 나 빨리 자시하라 다 죽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정도 했나? 아이고 그때 벌써. 자 수도시키라 예, 설명. 소령이 앞에 지 차량에 전그 삼각형 빨간 깃발 든 그래. 아주 안테나 꽂고 있었고요. 그 안내 선도 안내 장면에. 예, 안내 장교 소령이라 그거는 모르는 장교라. 근데 실제 우리를 담당하고 10분의 1명 중에 소령은 뒤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따라온 사람.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밀려난 거지. 희한하네. 그거. 그거 딱그 차가 괴소령은 서서 자살했기 때문에 네. 이걸 단순하게 오인 사격으로 볼 수가 있느냐. 네네. 예, 예. 상황실에 전화만 해봐도 아는 거를 교수부장 육군 사관학교 출신 원스타가 몰래 육군 대위를 일개 분대를 배속시켜 가지고 일개 분대는 하사가 지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특전사 대위를 시켜서 지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전한 게 오인 사격이 될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음모를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21일 오전 9시부터 광주 도청이 수복되는 그 순간까지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면서 작전을 실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음모를 지금 그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건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5월 21일 날 야간에 우리가 무등산을 넘어서 논밭을 또 기타 계곡을 지나서 그날 밤 새벽 2시에 거기 우리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21일 날에 출발해 가지고 새벽에 22일 날 새벽에 도착했는데 22일 날 낮에 오는 장교도 있었고 또 기타 그 이후에도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단장은 21일 날 야간에 와야 마땅한 사람인데 24일 날에 헬기 타고 온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24일에 헬기 타고 오고 또 이후에 1년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 이 어머 탈취 사건하고 연관이 있군요. 아, 예. 그러면 그 음모를 분실 또는 탈취를 당한 상태에서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비밀로 지금까지 간직한 거죠. 그러니까 음모를 탈취한 자체도 비밀이고 음모를 분실한 것도 비밀이고 그리고 음모병이 음모낭에 딱 부착을 해서 소지해야 되는 음모책을 누군가가 찝차에 넣어놓은 거죠. 예, 이제 그 우리가 이건 그 국가에서 기밀로 하는 걸 갖다가 정말로 기밀스럽게 보관도 못했고 또 이걸 분실했을 적에 빨리 그걸 갖다 알려야 되는데 분실을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분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 안 했다 하는 거 있고 또 아울러서 이걸 갖다가 또 위에서도 상부에서도 또 전국의 전군의 업무를 교체한다 하는 것이 힘들고 쉬운 것이 아니니까 이거 갖다가 서로 시시무야 유야무야 하는 머리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5.18 특검이나 국회 청문회 그 다음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바로 24단 지휘부 차량 행렬이 괴한 300명에게 피습당했다. 딱 한 줄만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이 사실은 14대가 아닙니다. 사단에 배속되어 있는 차량이 100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선발대 차량이 간 것은 그 당시 출동한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대략 30대 정도라고 합니다. 30대 정도가 컨보이로 1열 종대로 진행을 하는데 14호차가 딱 통과를 했을 때 바로 녹취장애물, 그러니까 녹취장애물이라는 건 길 옆에 있는 가로수를 딱 잘라놓고 살짝만 걸려놓게 있다가 밀면 넘어가게, 이런 장애물을 녹취장애물이라고 하는데 14호차가 지나가자
바로 녹취장애물을 밀어가지고 15호차부터는 통과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15호차가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1호차부터 14호차가 기습을 당하고 피탈당하는 그 이후까지도 전교사에서는 24단 지휘부 차량 행렬에 대한 구출작전, 구조활동 이런 걸 하진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대로. 정말 참 그 안타까운 이런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미 이군수 사령부 군수처에서 전교사에다가 지시를 내립니다. 24단 지휘부 차량이 전교사로 가니까 안내 병력을 파견해서 준비를 해라. 못 들은 척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길목에 군문교 점령 작전을 하고 있는 연고대생 600명들이 아시아 자동차 진입로를 절개 절단을 하고 그리고 1km에 걸치는 도로를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불탄 자동차를 갖다 놓고 원목도미를 쌓아놓고 이런 장애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전교회사에서는 이군 사령부 군수처의 지시를 묵인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출구를 못 해버렸다니까. 출구를 하기 먼저 난리 이 도로를 전부 다 잘라버렸으니까 요 덕곡에 농성동 쌍촌동 도로를 다 잘라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침투를 못 그걸 뭐 저 장갑차도 그냥 풍덩 빠져버릴 정도로 그냥 넓게 해가지고 그걸 했는지는 그 뭐랄까 그걸 그 뭐 작전이라고 할까 그 했던 짓은 누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더라.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그 전날 저녁부터서 엄청난 이미 도로에는 많은 장애물, 강철관이라든지 콘크리트 관, 원목, 파괴된 차량이 설치되어서 도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도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도로 좌우에 있던 많은 군주도 속에는 복면을 하고 잠복, 매복과 잠복이란 말은 조금 다르죠. 매복은 숨어 있는 걸 의미하고 잠복은 드러나 있지만은 누군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잠복해 있던 폭도들이 강목, 낫, 칼, 쇠파이프 등으로 우리 24단 지휘 차량 일행을 위협하고 또한 벽돌과 화약봉을 투척해서 구타를 가해왔습니다. 그 길로 접어들었을 때 바로 차단을 해서 15호차부터는 돌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정말로 그 우리나라의 군 체계상 정말 참 붕괴케 만드는데 이와같이 이렇게 1호차부터 14호차까지 이렇게 탈취를 당하는데도 거기서 1호차부터 14호차 사이에 어느 누가 항의를 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없거든요.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15호차부터 35호차까지 익스트하면은 거기서 협조를 하든지 구조를 하러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든지 아니면 저기 왔으면 권총을 써야 하는데 권총이 아니라 14호차까지는 M총이 2종이 있었습니다. M60 200발이 있었고 실탄도 있고 실탄 200발이 그것도 뺏긴 겁니다. 그것도 M16도 4정이 있었습니다. 네 정규 무기가 있는데도 그 정규 부대니까요. 정규 무기가 24단은 전투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 부대가 출동을 한 거기 때문에 있었고 후미차도 기관총이나 M16총이 있었기 때문에 구출 작전을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실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모른 척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참 그 운전병 하나가 체포돼 가지고 병이죠. 운전병. 이 캄보이 차량에는 운전병과 선탑자 딱 둘이 탑니다. 선탑자는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병이 도망을 못 가서 체포돼 가지고 24일인가 5일날 석방됩니다. 그러니까 11여단이 기습받아 가지고 밤중에 광주 도청을 비우기 전에 석방해 줍니다. 그 운전병은. 네. 그런데 그 운전병이 포로로 됐다. 이런 것도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다가 참 관계 기관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의 5.18에다가 거대한 5.18의 비밀을 갖다가 그대로 봉합을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네. 광주 시내에 있는 일만 5.18 특검이나 조사위원회에서 다룬 겁니다. 네. 광주 시내에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군수 지원을 하거나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른 작전들은 다 뺀 거죠. 그러니까 광주 시내 안에서 공수부대가 때렸다, 시민군이 어떻게 했다, 요것만 조사가 된 거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뿐인 일들, 쉽게 네, 말하면 네. 아시아 자동차에서 18일날 새벽에 차량 2대가 피탈됐다. 그것도 총을 들고 와서 뺏어갔다. 이런 거는 다 뺀 겁니다. 오직 네. 시내 안에서 돌을 던졌다, 곤봉으로 때렸다, 공수부대가 민주화를 막았다. 네. 요거만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네. 방금 언급하신 그 내용 중에 연고대생 600명 네.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실제 연고대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북한군으로 보이는 그 병력을 말하는 건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연고대생 600명은 광주 도청에, 그러니까 광주 공원에 5월 18일 날부터 300명이 함께 있었고, 유동 삼거리에 또 3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북한군이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증거들은 딱 부러지게는 없습니다. 현재는 단지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정황 증거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5월 18일 날부터 하얀 수건으로 비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광주 시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5월 18일 날 우산을 들고 다닙니다. 우산. 5월 18일 날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씨말리러 왔다, 이런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수건을 목에 감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수신을 하면서 만나고 또 흩어지고, 이런 정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300명이 따로따로 활동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태극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카빈총을 거꾸로 메고 다녔습니다. 카빈총을 거꾸로 메고 다닌 사진을 네. 제가 제일 처음에 발굴을 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카빈총을 거꾸로 맨 사람들은 1970년도나 60년대 군대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K2나 뭐 이런 시형소총들은 거꾸로 매기도 하고, 북한군도 시형소총을 똑바로 매기도 합니다. 지금은. 1980년 이전에는 총을 거꾸로 메고 다니면 영창 같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교묘하게 섞어서 총 거꾸로 맸다고 북한군이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표식이 나는 행위, 차림을 했는데 우비를 입은 총을 거꾸로 맨 병력들이 바로 그 24단 찝차에 있던 장교 우위가 탈취된 겁니다. 그리고 우위를 입은 사람들이 통일한 목장을 해서 총을 거꾸로 메고 철모를 썼는데 철모에 표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VIP 경비 부대입니다. 따로 움직이는. 네. 아니요. 다시 한번 좀 확실히 정리를 한다면, 왜냐하면은 연고대생 600명이 그 집차를 습격해서 탈취를 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연고대생 유공자들 나와보라 그러면 지금 한 명도 안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반대쪽에서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5월 25일 날 새벽에 새벽 1시에
전남도청 앞에서 아시아 자동차에서 탈취한 군용차 19대에 분승을 하고 총기 963정을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권총도 차고 총 2개도 들을 수가 있고 하여튼 해서 963정의 무기를 소지하고 차 19대에 분승해서 전남도청을 떠나서 목포로 간 거는 확인됩니다. 예, 저는 그 옛날에 그 80년대 광주 사태의 그 광주 사태는 제가 아주 산 증인입니다. 증인. 제가 현장에서 무기고를 저도 모르는데 광주에서 제가 광주가 고향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27살 때 광주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모르고 그냥 궁지심에 전두환이 물러가라, 김대중이 석방하라, 그냥 저는 그때 당시 아시아 자동차를 근무할 때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오더니 제가 광주 아시아 자동차 다닐 때인데 바람을 다 빼놨었습니다. 너무나도 차를 다 끌고 나가서 새 차를. 그래서 빼놨더니 젊은 친구들이 와서 자기들이 서울에서 지원은 지원군이랍니다. 그러면서 타이어를 껴달라는 겁니다. 바람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 저희 높으신 분들이 다 바람을 빼놓으라 그랬어요. 큰 차를 끌고 나가서 장갑차, 찝차, 5톤차, 랭가차 다 끌고 나가서 그래서 빼놨더니 총벌이를 저희들한테 10번씩 동안에 안 넣어주면 자기들이 서울에서 지원온 학생들인데 당신들 광주 시민 맞냐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막 10번을 쉬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이놈들이. 그래서 거기는 막 내가 생각할 땐 막 불순 세력들이 많이 낀 것 같습니다. 근데 목포에서 얼리 갔다. 이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목포에서 최소한 차량 19대 중에 한 대라도 발견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대도 발견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그 기록은 정부나 군대나 지금도 비밀로 하고 밝히질 않습니다. 지금 차량 19대가 회수되지 않은 사실은 쉽게 말하면 비밀인 겁니다. 그런데 명단이 있죠. 19대에 대한 명단, 차종이 다 있습니다. 네. 회수가 안 된 차종.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이제 북한군 철수작전에서 이 19대가 소요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대. 지금 이제 이와 같이 또 어머가 탈취되는 이런 사건을 하다가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작전과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응대를 하다가 해나가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해태했다. 또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다 몽땅 다 끌어다가 묵인하고 시인해버렸다. 정말 엄청난 군에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더 큰 일을 하다가 일어나는 이런 하나의 모멘텀을 하다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정말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남로 전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저들 세력들은 그 오랜 44년의 세월들을 보내고 45년 만에 신동구 당시 중위를 5.18 특별법으로 처벌해달라고 고발을 했을까요? 5.18의 아킬레스건이 담겨있는 금남로 전투를 꼭 보시고 5.18의 진실을 바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년 전 11공수 62대대 4지역대 중위로 참전한 신동국 중위의 부대원들 50여 명이 전남도청 맞은편 수협빌딩 옥상에서 저들 세력들과 교전을 벌여 시위대 선두에서 선동하던 저들 세력들을 사살하여 제2의 6.25를 면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 신동국 중위 외 부대원들 그 어느 누구도 침묵하고 있는 1980년 5월 21일
수요일의 상황,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작게 8058이 출간되었습니다. 작게 8058에는 당시에 구체적인 엄청난 사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남로 전투와 작게 8058, 그리고 김대중이 임명한 청주회 국정원장들이 나라를 붉게 만든 것을 폭로한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공작까지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게 8058 꼭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18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해도 5.18을 기억나두면 대한민국은 5.18은 무슨 수를 해서라도 역사 다시 써야 돼.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140392에 권당 2만 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5.18 당시 현장 참전 군인이 적나라하게 쓴 금남로 전투와 하나의 숙청 후 육사의 붉은 사조직 청주회 실세들이 장악하여 대한민국을 붉게 만들어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을 폭로한 정담의 두 번째 책, 이 세 가지 필독을 권합니다.